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포지셔닝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내부 분석, 외부 분석 아니면은 산업 구조 분석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포지셔닝을 잡는데, 이제 마켓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마켓이 나눠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마켓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겟 콘수머를 잡아갖고 위치를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지셔닝입니다. 자, 이 포지셔닝이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고, 다양한 소비자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소비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품이 그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 다양한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팔고 그러고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지셔닝이 이제 뭐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formulating 뭐 competitive positioning for a product and 뭐 detailed marketing mi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취하는데, 이 포지션 마켓에서 마켓을 쪼개놓고 세분화시키고 마켓의 포지셔닝을 잡는데,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경쟁자예요. 결국은 이 마켓을 구성하는 거는 누구야? 다 경쟁자죠. 나랑 경쟁자들 하고 이제 마켓을 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 됐을 때 포지셔닝이 있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컴피티티브 스트래티지라고 해갖고 경쟁 뭐 전략 같은 경우는 크게 시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켓 리더, 마켓 챌린저, 마켓 팔로워, 마켓 니쉬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켓 리더는 쉽게 해서 라지스트 마켓 쉐어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만큼 시장을 내가 점유하고 있느냐, 시장 점유율에 관련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할 때도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M&A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마켓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켓 리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라지스트 마켓 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뭐라 했죠?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시장의 판도를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켓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쪼개고 뭘 했을 때 그 시장에 내가 이제 타겟을 잡고 시장을 이렇게 마켓을 세그먼트 시키고 타겟을 잡을 때, 그 타겟을 잡을 때 당연히 염두에 두는 거는 뭐예요? 나의 컴피티티브들이에요. 그 경쟁자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마켓 리더, 가장 강력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마켓 리더고, 두 번째는 마켓 챌린저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fighting hard예요. 이게 빡시게 싸우는 거예요. 뭐요? To increase its market share. 그러니까 마켓 그 시장 점유율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싸워요. 누구랑 싸우죠? 리더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챌린저는 결국은 뭐예요? 때려서 리더를 넘어가기 위한 거. 그러면 시장은 꼭 굳이 리더와 챌린저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팔로워들도 있어요. 이 팔로워들은 뭐냐면은 once market 이거 share예요. 잘못 썼네요. share without locking the boat이라는 표현은 locking the boat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영어 수업이 아니잖아. 근데 locking the boat 같은 경우는 그거죠. 뭐 수건데 뭐라지, 연구들이 많이 쓰는 건데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 그러니까 골치 아프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사람들을 마켓 팔로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켓 팔로워.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과거에 그 탄산음료 콜라 시장이라고 치죠. 아주 그 디테일화 시켜서 콜라 시장이라고 했을 때, 콜라라는 제품 자체는 검은색 탄산이 들어가 있고 레몬 향과 무엇인가가 믹스되어 있는 맛이 나는 그러한 설탕과 레몬 맛과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맛이 섞여 있는 그 이상한 음료, 이것이 무엇이다? 콜라라는 제품이었어요. 콜라라는 제품이 있는 시장에서는 강력한 마켓 리더가 과거에는 코카콜라였어요. 마켓 챌린저는 누구예요?
펩시가 되겠죠. 자, 마켓 팔로우는 누구예요? 한때 한국 시장에서 혜택콜라라든지 아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싸워서 한국에서 코카콜라를 밀어내고 내가 리더가 되려는 챌린저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차피 노력해도 리더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동안 오랜 시간 쌓아왔던 시장에 관련된 뭐 점유율부터 해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걸 이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시장 점유율 자체가 대략 가격 때문에 한 10%를 유지한다. 꾸준히 10%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팔로워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시키고 마켓 포지셔닝을 시킬 때 우리 기업 자체가 챌린저의 입장에서 이제 포지셔닝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팔로워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인지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팔로워의 그 전략을 따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챌린저가 되면 무엇이가 문제죠? fighting hard,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럼 뭐야? 돈도 많이 들어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 그런데 남는 게 많이 없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챌린저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서 무조건 리더를 넘어서야지 이제 보상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싸웠는데 에너지나 에너지를 떼고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했는데 리더한테 뭐 하나의 기스도 못 냈다. 그럼 뭐예요? 안 싸우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시장이 굉장히 냉정한데 정확하게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업 분석을 통하고,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고 마켓을 세그멘트 쪼개보고, 이 마켓은 어떠한 리더와 챌린저와 팔로워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세그멘테이션, 어떤 타겟을 잡을 것인지.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팔로워의 입장에 대해서 타겟을 잡을 수도 있고, 챌린저의 입장에 대해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팔로워의 뜻이에요. 그래서 want market share without rocking the boat. 그래서 골치 아픈 거 없이 가늘고 길게 가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겠죠. 의료관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관광에서 만약에 어떠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다고 칩시다. 웰니스 투어리즘으로 접근을 할게요. 웰니스 투어리즘으로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스파, 뷰티 앤 스파 마켓에 들어가겠다. 뷰티 앤 스파 마켓, 그러니까 우리 거 다 뭐 그 산업구조 분석도 다 하고 내부 분석 다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마켓을 쪼개봤어. 스파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럭셔리한 스파가 있고 대중적인 스파가 있는데, 스파 중에서도 이렇게 의료적인 게 있고, 뷰티 스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켓 자체가 어떤 식으로 쪼개졌냐, 완전 초고가의 정말 럭셔리한 뷰티 스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이게 뭐 가격대나 아니면 뭐 위치나 이런 걸로 나눠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타겟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쓸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 아주 돈 있는 부자들만 상대로 하는 뷰티 스파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 누가 있어요? 벌써 마켓 리더가 들어가 있고, 마켓 챌린저들이 있고, 마켓 팔로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여기서 진짜 1등을 먹겠다. 챌린저 입장에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리더를 분석해서 싸워갖고 이 시장에서 그걸 뺏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봤는데 이 시장에서 마켓 리더가 누구냐면 포시즌스야. 포시즌스에서 하는 스파야. 근데 우리는 신생기업인데 그만큼의 브랜드 파워도 없고 그 정도의 자원도 없어. 그러면 함부로 챌린저가 됐다가는 망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고 팔로워 입장에서 이 시장에서 어떠한, 그러면은 저희 누구야? 포시즌스에서 못하고 있는, 불편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메꿔주면서 그저 시장을 따라가는 입장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경쟁 전략에 대해서 뭐냐면 마켓 니시어예요. 니시 마켓이라고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마케팅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니시 마켓이나 마켓 니시어 얘기를 할 때 이 니시 마켓, 그러니까 뭐예요? 틈새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 시장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아니에요. 마켓 니시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Serves small segment,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예요. 근데 뭐야? That
that the other firms overall ignore요. 그러니까 뭐냐면 the other firms 중에서 특히 마켓 리더들, 대기업들이 오버룩 하든지 아니면 ignore 하는 시장이에요. 쳐다보지도 않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니시 마켓이라는 거는 블루 오션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블루 오션이라는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니시 마켓 틈새 시장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메이저 리그가 아니에요. 동네 리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을 뜻합니다. 물론 니시 마켓이 어느 순간에 커갖고 블루오션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니시 마켓 니시어라는 거는 대기업들 그리고 메이저리거들이 신경 쓰지 않는 세그먼트를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스몰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 리더, 챌린저, 폴로워들은 뭐냐면은 빅 세그먼트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마켓 니시어는 작은 세그먼트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웰리스 투어리즘으로 다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스파, 뷰티 앤 스파 쪽을 하는데 마켓 니시어가 우리는 돈도 없고 작은 기업이야. 그래서 다들 마켓 니시어의 입장을 하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는 메이저에서 싸워서도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야? 챌린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레 겁먹고선 니시어로 들어가서 남들이 안 하는 거. 결국은 니시어는 부정적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장이 작다라는 거야. 아니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니시 마켓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틈새라는 거예요. 예. 틈새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세그먼트를 잡을 때 일반적으로 마켓 니시어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자체가 부족하니까, 어셋 자체가 굉장히 약하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자원이,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부동산, 동산 다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켓 니시어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장을 쪼갤 때 무조건 니시어가 우선으로 해서 우선으로 쪼개서 내가 접근을 하면 타겟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그러면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식음료 시장으로 할게요. 식음료 시장에서 특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뜨거운 물 혹은 물을 기반으로 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시장이라고 봅시다. 카페인 유무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시장은 뭐예요? 차하고 커피 음료 시장이죠. 차하고 커피 식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커피 시장이 지금 다 찼잖아요. 커피 시장이 지금 뭐 스타벅스라든지 메이저 컴퍼니들이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겠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차 중에서 뭐 우롱차라든지 뭐 대만 가니까 차가 싸니까 걔네들은 뭐 800원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차 시장에 한번 접근을 하겠다. 한국에서는 뭐예요? 니시마켓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성장이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시장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서 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쪽으로 뭐 한다든지 메인 의료관광 시장 자체에서 수술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성형 시장인데 나는 성형은 하진 않겠다. 미용 성형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진짜 오리지널리티하게 뭐를 할까요? 맹장 수술로 붙겠다. 모른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고 무조건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다고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많이 하고 많은 경쟁이 몰려있는 시장이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라는 것도 반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 믹스에서 4P라는 게 있죠.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을 때, 자, Analyzing Marketing Opportunity,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업 분석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Selecting Target Market을 해요. 마켓을 고른 다음에 포지셔닝을 잡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마켓의 포지셔닝을 잡을 때 우리는 챌린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리더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폴로워가 될 것인지 리시어가 될 것인지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Developing Marketing Mix라는 게 들어가요. 자, 마케팅 믹스라는 건 일반적으로 4P라고 얘기를 하죠. 4Ps.
혹은 요새는 7P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4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된 거, 프로모션, 이제 이건 광고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촉진 전략이라고 하죠. 촉진에 관련된 거, 프라이스, 가격 전략, 플레이스, 유통 전략이라고 해요. 장소라고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유통이라고 하죠. 유통 전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는 이 네 가지가 섞여 있더라. 그래서 프로덕트, 의료관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관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파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스파로만 합시다. 스파라는 걸 했을 때 스파라는 프로덕트가 있겠죠. 프로덕트에 관련된 거, 그 버라이어티라든지 퀄리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피처라든지 뭐 디자인에 관련된 거죠.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뭐 패키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워런티라든지 제품에 관련된 거예요. 스파를 여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스파 물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스파 시설에 대한 디자인이 된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하고 같이 합작을 해갖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삼다수하고 합작을 해갖고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패키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새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워런티는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AS가 될 것인가 프로덕트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로서 마케팅 믹스에서 4P라는 것 자체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앞에 잡고 왔는데 무엇인가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Developing the Marketing Mi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군에서 결국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퀄리티를 경쟁자보다 더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리더와 비교했을 때 퀄리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느냐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브랜드 네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결국 경쟁자들과의 상황에서의 프로덕트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제품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관광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예.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AS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AS라든지 워런티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품에 관련된 전략이야. 제품 본연에 관련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품이라는 거를 그러면 일단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놓자. 우리 경쟁자, 그러니까 경쟁자가 누구예요? 그것도 등급이 있잖아요. 챌린저들하고 아니면 리더, 일반적으로 리더하고 경쟁을 하니까 리더하고 맞춰놓자. 뭐 이거예요.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챌린저하고 또 챌린저를 생각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에 관련된 전략들, 질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디자인, 브랜드, 뭐 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제품 본연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로모션 촉진 전략에 어드버타이징 뭐예요?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어떠한 관련으로 촉진을 하든지 뭘 하나 더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든지 뭐 buy two 뭐 get one free도 있겠죠. 뭐 두 개 사면 한 개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원제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 오면 한 번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 왔을 때 한 명은 공짜로 오세요. 뭐 자꾸 공짜 얘기만 하네요. 뭐 이러한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스널 셀링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직접 영업을 한다든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퍼블리시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잡지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데서 은근슬쩍 간접 광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뭐 스파 뭐 이런 걸 하면 뭐가 좋다라든지 피부에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익적인 거 무엇을 뭐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촉진을 하는 겁니다. 촉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촉진 전략은 어떻게 싸울 것인지 내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촉진 전략은 어드버타이징이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면은 우리도 어드버타이징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시장은 퍼스널 셀링이 있는 시장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퍼스널 셀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가 확신한 게 있다면. 그렇지 않고 이 시장 자체는 어드버타이징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시장이라면 우리는 광고에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되고 광고도 온라인 광고가 있고 뭐 오프라인 광고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경쟁자와의 비교해서 프로모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경쟁자부터 남부터 다 알아야 돼요. 마케팅의 기본은 다른 기업 나의 이 시장에서 나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나와 직접적으로 그 시장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나눠 먹는 기업들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케팅 얘기할 때 이거 다 빼놓고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요. 그게 마케팅의 대부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뭐냐면은 경쟁자분, 시장 분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랬을 때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세그멘테이션이 들어가갖고 포지션이 들어왔을 때 내 포지션하고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그 쉐어링 갖고 싸우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프로모션 전략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 프로모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프라이스, 가격 전략, 리스트 프라이스라든지, 리스트 프라이스는 정찰이죠. 딱 나와 있는 프라이스죠.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는 할인도 해주고, 얼로원스라든지, 아니면 파이먼트 피어리어드라든지, 크레딧 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라이스 전략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정찰제 가격만 갖고는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뭐 카드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은 현찰로 지급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냐, 아니면 무슨 포인트로 지급을 하느냐, 이 가격 전략이라는 것도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가격 전략도 막 하는 게 아니죠. 결국 누구랑요? 경쟁자와의 가격 전략입니다. 경쟁자와의 가격 전략. 무조건 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가격이어도 만약에 페이먼트 피어리어드 자체가 혹은 크레딧 텀 같은 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프라이스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크레딧 텀이나 뭐 페이먼트 피어리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 사업을 아직은 해보진 않았겠구나. 그렇긴 하겠죠. 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돈을 긁었다고 치면은, 긁었다니까 카드로 이제 계산을 했다고 칩시다. 계산을 하면 그 돈이 바로 그 사업자한테 바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 돈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뭐 계산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이 그 자리에서 현찰 주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묶여 있다라는 거겠죠. 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짧을수록 좋죠. 예.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런 데서 내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이면 훨씬 더 모든 게 다 동일하게 간다고 쳤을 때 프라이싱에서 유동성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쟁 업체들보다. 위기 때들도 훨씬 더 빨리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페이먼트 피어리드, 크레딧 텀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뭐 얼러런스 같은 쉽게 하면 비용이죠. 비용. 세금에서 공제액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동일한 거였어도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적에서 조금 더 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조금, 그러니까 그러한 금융적인 것에서 좀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프라이스 전략의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가격만 싸게 친다고 프라이스 전략이 아니에요.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런 거지만, 그 돈이라는 걸 얼마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크게 사건 터졌던 게 뭡니까? 그 헐츠라는, 그 뭐 헤르츠라고도 하고 허츠라고도 하는데, 그 세계 최대의 뭐죠? 그 렌트카 회사죠. 우리 관광 쪽에서 되게 슬픈 일 중에 하나인데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렌트카 회사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직격탄이 되기도 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그 공유 서비스라든지 차량 공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소들이 많아진 거죠. 위험 요소들이 많아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동자산이나 이런 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운전 안 하면 그냥 내비두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 해 번 게 그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게 계속 전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리스비라든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줄이고 안 되다가 파산 신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는 이 프라이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스 전략 같은 거는 유통 전략이죠. 그래서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유통 채널을 짧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어소트먼트라든지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인벤토리 뭐 트랜스포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플레이스는 그냥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 그래서 유통 쪽에서 어떠한 결국 마케팅 믹스의 4P라는 것도 경쟁자하고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강점 있는 전략을 유통 전략을 만드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스에서 어떤 걸 하죠? 통합을 하는 거예요. 예. 인테그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통 자체에서 유통망을 내가 아예 사버린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어떻게 돼요? 다 온라인으로 돌려버려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다 없애버린다든지 채널을 줄이는 일이 많겠죠. 예,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부터 플레이스까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품을 갖고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핵심적 개념이 누구와의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관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근데 그동안 그러면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간다고 수술이 들어간 그러한 의료관광 자체를 온라인으로만 돌리냐? 절대 되지가 않아요. 실제는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B2B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스 전략 자체가 온라인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의사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게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신뢰도를 쌓아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유통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